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최근 개인 투자가들 투자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리츠 수익률이 의외로 매우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리츠란 게 과연 무엇이고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부동산 시장 그리고 건설사 그리고 리츠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죠.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가장 바쁘실 때인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저도 리츠 알듯 모를 듯 합니다. 리츠란 게 뭔지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명칭이 좀 생소하셔서 네.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 이름을 좀 아시면 좋은데 예. 리치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서 네. 소수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네. 이렇게 부동산,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게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한 단어 하나 끊어가지고 보니까 일단 소액으로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는 이익을 이제 갖는다. 네,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투자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리츠하고 차이는 뭔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데 네. 리츠는 배당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목적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실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적다는 측면에서 리츠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수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리츠 접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부동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리츠를 통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참 오늘 우리 수석 연구위원님 모신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부동산 열기가 워낙 뜨겁지 않습니까? 네,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고맙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리츠 공모 청약이 조금 미달됐다. 우리 뭐 아파트 청약 미달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 같은데요. 근데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리츠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는 모든 뭐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특히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라든가 물류라든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컸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다시 또 코로나19가 또 완화되고 뭐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런 기대감이 좀 작용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금리 구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리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가능한 그런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동산들이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금리 구조에서 이렇게 매달 아니면 뭐 매 분기 나오는 배당에 대한 투자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불확실성이 좀 적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동산에서 계속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가 요즘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금리가 그렇죠.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좀 큰데 그런 측면에서 안전 투자로 좀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요.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동산은 뭐 아파트다, 상가다, 공장이다 딱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리츠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같이 투자하는 그런 혼합 리츠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특정한 부동산, 예를 들어서 오피스만 투자하고 물류 부동산 투자하고 네. 최근에 한국에서는 주유소에 투자하는 리츠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주유소 리츠 이렇게 좀 특성화된 리츠들이 나왔는데 네. 글로벌하게 보면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제 복합 리츠도 사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이 아니고 거기서 생긴 이익으로 배당을 받는다는데 그럼 배당 주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과연 배당을 주면 그 수익률은 대략 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리츠의 배당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이 일반 상장사를 투자하셨을 때 배당 수익률을 예측하기 힘들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익은 예측할 수 있지만 이익이 나더라도 갑자기 회사에서 뭐 경기가 어려워서 배당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사회에서 아니 주총에서 그렇게 네. 결정되면 배당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리츠는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임대 수익률을 받으면 임대 예. 수익을 받으면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임대 수익의 90% 이상은 의무 배당하게 돼 있어요. 90%를요? 네. 아,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든 이사회에서 결정하든 어쨌든 배당은 무조건 예측 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네요. 배당의 확실성이 되게 높다. 이런 측면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네. 회사별로 다릅니다. 아, 분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반기, 뭐 연간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분기 배당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분기 배당이 네. 많다. 네. 그럼 근데 배당 수익률 또 네네, 질문하셨죠. 수익률, 예. 국내 리츠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 한 5%대, 한 6%, 5%, 6%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야, 그 사실 말이 5%지. 물론 이제 작년같이 주식이 급등했을 때는 5% 만족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최근같이 굉장히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 5% 굉장히 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 또 네. 배당 말씀하셔서 좀 첨언하고 싶은 건 예측 가능한 배당이 계속 통장에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주가가 좀 움직여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자꾸 초보자다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주가 움직임은 또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리츠가 또 부동산 투자하고 가장 다른 게 부동산은 사실 호가가 물론 움직이긴 하지만 제가 빈번하게 거래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리츠는 주식처럼 매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네. 주가가 계속 변동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신 리츠를 주식 투자처럼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이러기보다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의 목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보신다면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 주식도 딱 정해져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한 게 제일 좋다고 집계할 수 없겠죠. 네네. 그런데 지금 리츠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뭐 철강이 있고 조선이 있고 금융이 있고 하듯이. 근데 리츠를 큰 카테고리 아주 대분류로 한다면 어떠한 분류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큰 부를 나누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리츠가 한 13개 정도 상장돼 있는데 13개 종목이 상장이 있는데 네. 그걸 분류로 나눠보면 뭐 오피스 분류, 네. 오피스 부동산, 오피스, 그다음에 물류 부동산, 창고죠, 창고. 물류,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유소도 주유소.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한, 그다음에 쇼핑몰. 쇼핑몰 여러분 뭐 가보시면 그 쇼핑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네.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을 주는 그런 리츠를. 그래서 부동산의 그런 종류별로 좀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아진다, 안 그러면 좋은 호재가 나왔다, 이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리츠 종목이 움직이는 데는 주로 어떤 팩트가 많이 작용하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코로나19처럼 급격한 어떤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는 네. 리츠의 주가가 변동하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때. 그러면 투자한 것이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때 리츠 주가가 오를 수 있고요.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러겠죠. 리츠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회사들이 뭐 자금 조달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좀 변동될 수 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츠가 상장된 지가 오래됐고, 약 1억 명 정도가 리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을 리츠에 이제 많이 예. 넣고 배당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은 주식보다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요. 네. 네. 자, 어떻게 주식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식하면 이제 유한 책임을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만일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A라는 리츠가 투자를 했는데 선의로 투자했겠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리츠는 투자하고 있는 투자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사가 만약 뭐 잘못된 경우라면 이걸 부동산을 청산하게 되죠. 그러겠죠. 매매하겠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매매 가액과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과 비교해서 네.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총액과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시가총액이 그러겠죠.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나오거든요. 각 회사별로. 그렇게 되면 가치를 비교하셔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는 리츠를 투자하시는 게 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겠죠. 저도 그래서 처음 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멀리 느껴졌는데 우리 수석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씩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약간 시야를 넓혀가지고 미국 쪽으로 선진국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부동산이 우리 한국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뉴스 많이 접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글로벌 리츠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까?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 회복세가 굉장히 빨랐고요. 미국 같은 경우 회복세가 빨랐고 그런데 뭐 실물 부동산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실물 부동산은 올랐는데 그만큼 리츠는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츠들이.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등에는 교도소 리츠도 있습니다. 교도소요? 예.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도소도 미국은 사설 교도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아. 그럼 그걸로 이렇게 금융상품 리츠를 구성해 있는 것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광고판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 뭐 5G 인프라스트럭처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뭐 전에 보니까는 뭐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츠도 그런 게 해당됩니까? 선박 리츠는 없습니다. 선박은 그게 없습니까? 아마 선박 펀드. 펀드는 있죠. 네. 예. 정말 교도소 리츠라 참 우리 한국 정서에는 좀 이상하지만 또 미국은 사설 교도소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드린다는 것보다 네. 교도소 리츠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교도소 리츠 같은 게 또 다른 건 뭐가 있습니까? 종류별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데요. 미국 네. 같은 경우도 오피스도 있고 네. 임대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리츠도 많습니다. 뭐 예. 골프 코스나 호텔 리츠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요즘 뭐 사실 이렇게 4차 혁명 시대 이런 데 데이터가 많이 쓰이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예. 그다음에 5G 인프라스트럭처, 물류 창고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리츠들이 상장돼 있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고판 리츠도 있습니다. 광고판. 네. 그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렇죠. 빌려주잖아요. 네. 네. 야, 참 정말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뭐 삼성전자 하면은 일단 대주주가 뭐 이재용이다, 뭐 현대차 하면 정의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리츠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대주주 그 개념이 누굽니까? 예컨대 미래 세대에서 A라는 리츠 상품을 냈으면은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제일 크게 있는 겁니까? 그런데 상장 주식처럼 이렇게 막 확실히 오너십이 있거나 아니면 대주주가 운영하는 체제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소액 예.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네. 조금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한국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예.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리츠가 역사가 오래된 국가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대주주가 운영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소액 투자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대주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리츠는 너무 단기적으로 주식 매매하듯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조금 노후에 관련된 그런 투자 개념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2종목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이 중에서 뭐 조금 우량 리츠도 있을 거고 약간 좀 부실한 리츠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우량 리츠 고르는 방법 그리고 리츠 투자할 때 이러이러한 점은 꼭 주의하십시오 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리츠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리츠와 부동산이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도 공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치라든가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보시면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많이 생길 수 없는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에 골프 코스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 때문에 골프 코스가 많이 생길 수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런데 이용자들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것처럼 공급이 많이 없는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에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리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맨하탄이 갑자기 많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한적인 그렇죠.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리츠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이 그런데 있어야 된다. 두 네. 번째는 뭐냐면 역사가 오래될수록 좋은 리츠입니다. 부동산이 사실 입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입지가 중요한데 네.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좋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오랫동안 영속하고 유지해왔던 리츠라는 건 그만큼 불확성이 적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리츠가 언제 상장됐고 언제 이렇게 꾸준하게 배당을 줬는지 이런 것들도 투자자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오늘 리츠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었는데 지금 한 60, 70%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미래에셋증권의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